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크게 상승을 해서 중요한 저항 영역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가격의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막 거래소 앱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가격의 추이를 또 보시고 지금 진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가격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전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는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고용 지표와 경기 관련된 지표, 요 두 가지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용 지표는요,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산업 및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비제조 구매자 지수,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것들은 향후에 물가 상승을 촉발시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전망들이 조금 더 확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었다가 일시적으로 또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지금 가격이 40K 이상으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격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선을 몇 가지를 좀 그어놨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지점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요 구간들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요. 우리 가격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 지금 38K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38K에서 터치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구간들을 터치하기 전에 이 주말 전까지의 구간만 해도 요 구간들이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34.8K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면 그 구간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10월 들어서 이제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한번 그 구간을 뚫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냐면은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으로는요, 그 구간을 뚫어서 이제 굉장히 다지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여기서 굉장히 이 구간들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들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리한 구간들이 있었지만 뚫고 올라가고 나면은 안 내려간다. 자, 그래서 굉장히 리테스트를 많이 했던 저항 구간은 돌파를 당하고 나면은 굉장히 강한 지지 영역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들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됐을 때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이제 퍼드 뉴스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다. 뒤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ETF가 승인이 안 됐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모든 프랙탈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네, 굉장히 중요한 매입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뉴스들이 올지 안 올지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산을 배분을 할 때는 그 구간들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있는지를 CBD 장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40K에서 가장 뚜렷한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이 일시적으로 뚫렸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세도 지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지금 쏟아내면서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요, 지금 41K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지만 윗부분에 많은 어떤 저항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더 추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K 이후에 40K 초반까지만 뚫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매수벽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8K를 전후로 해서 요 상단에도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바로 밑 하단에도 지금 굉장히 형성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까지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매수세들의 어떤 의지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 밑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4.8K 부분이 35K 부분에 매수벽이
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낸 거는 가장 큰 규모의 두 고래들입니다. 뒤에서 다른 온체인 지표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장은요 그냥 고래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보라색 고래도 물량을 갖다가 굉장히 가장 많이 넣으면서 상승세를 더 촉진을 시켜서 지금 40K를 돌파하는 데는 이 보라색 고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부회장이 타결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전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인공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면 오랜 기간 잘 먹혀온 여러 사람들에게 잘 작동되었던 요리 비법에 냄새가 나는 공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타결을 했는데요. 그만큼 어떤 과거의 패턴들이나 과거의 어떤 영광들에 계속해서 고무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들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와 테슬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메타도 금세 추월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은혜 시가총액을 충분히 추월할 수 있는 시기들이 오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대략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별 수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2020년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28.33% 10월 달에 거의 흡사했는데 11월 달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조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 랠리들이 만약에 이어지게 됐을 때는 12월 달에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들을 뒤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고래들이 일방적으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는 이제 고래들이 끌어올려 주니까 개인들이 이제 포모에 의해서 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새우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 정도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00BTC 이상의 고래죠. 1000BTC 이상의 주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양이 2022년 12월 이후로는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고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고래가 12월 1일에 시장 주문을 통해서 거의 수백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지금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대별로 봐도요, 굉장히 지금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고래들이 지금 매입을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매입을 한 사례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런 상황들은 이 고래들이나 이 고래들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다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무언가의 정보들을 더 빠르게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요, 우리가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2020년에는 뭐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뭔가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 전에도 지금 전체적인 어떤 온체인 지표의 사이클들로 봤을 때는 2020년 당시 반감기보다는 2016년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변화들과 더 유사한 움직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베어마켓에서 지금 다시 회복이 되는 어떤 시그널들을 볼 수 있는 이 글래스 노드의 지표들을 봤을 때 2015년 9월의 움직임들과 2023년 9월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구간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로 전 패턴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이 나타난 이후에는 굉장히 불리시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떤 움직임들이 2020년과 이제 2016년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6년과 또 상황이 비슷한 거는 거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제 긴축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 때는 이때는 양적 완화 단계였는데 그때는 양적 긴축 단계였기 때문에 이 거시 경제 상황들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재가 되는 변수들은 언제가 더 많냐 하면은 오히려 이번 반감기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2016년 이 당시에는 기관들의 어떤 진입들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기관들이 이 시장에 어느 정도 관심만 두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보다 이제 크게 상승하기가 또 어려운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커졌다는 거죠. 이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높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어떤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의 어떤 추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고래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늘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그런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요. 언제든지 매입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센티멘트 자료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ETF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50K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들이 이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불리시한 의견들을 내는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암호학계에서는 굉장히 또 전설 중에 한 분입니다. 해시캐시를 만든 애덤 백이라는 분인데요. 저희 해시캐시에 대한 부분들은 비트코인 백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애덤 백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요, 지금 반감기가 오기 전에 아마 100K에 도달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의 추이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상승 삼각형 패턴을 완성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있는 가격 목표는 41.1K입니다. 41.1K를 이제 얼른 도달해서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구간, 중요한 구간들을 한번 벗어난 이후에는 다시 이 구간을 리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다시 이 구간을 두드려서 만약에 가격이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38K까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 구간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이 지지 영역도 더 상향 조정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34.8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큰 악재 소식에 의해서 그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요 구간까지 이제 하향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41.1K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요, 그 이후 구간에는 큰 저항 영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6K와 이후에 48K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지금 경쟁을 벌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방금 1일봉을 봤다면 이번에는 좀 4시간 봉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평균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RSI가 지금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첫 번째 지지선은 요 파란색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첫 번째 지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38K 앞서 말씀드린 그 중요한 지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22MA까지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반등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41.1K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뚫고 나면 동일하게 이제 48K가 단기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이번에는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가격 흐름들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견으로는 많은 분석가들이 31K 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조정들을 예측했지만 본인은 이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예측을 해왔다. 그리고 39.3K 이상으로 이제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요 분석들이 더 유효하게 들어맞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균형표에서 봤을 때 다음 목표 지점은 아마도 43.2K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정의 수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조정은요, 그래도 제법 좀 유의미한 수준의 조정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 터치라고 요 정도 구간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깊은 구간들의 조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과거 두 차례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 이상이 이제 딥이 동일하게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 구간들을 지금 지나갔고요. 그리고 과거 그 구간을 지나간 이후에 피보나치 되돌림 78.6% 수준에서 지금 조정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그 조정 구간까지는 도래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가격은 아마도 50.2K가 될 것이다라고 본인의 모델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들이 이제 언급을 하자면 요 구간들인 거죠. 요 조정 구간들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은 지금 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패턴 대비로는 굉장히 지금 불리시한 흐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은요, 지금 이제 현 시점이 굉장히 강세장으로 진입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불장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에서 봤을 때 주간 RSI가 강한 모멘텀, 스트롱 모멘텀 지점을 이제 통과를 하고 난 이후부터 강세장이 시작되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 구간에서 이제 터치를 했던 구간들, 지난 과거에는 딱 세 차례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세장으로 지금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구간들을 통과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현물 ETF의 어떤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ETF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순탄치 않다라는 전망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가격 추이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후에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물 ETF가 내년 1월에 승인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블랙락의 어떤 승인 기점들은 3월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계속해서 고려한다면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해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상황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